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저희 같이 띄워놨더니만 제 휴대폰에도 소리가 납니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화요일, 원래 유동규 본부장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유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모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옆에 와 계시는데 급한 지금 전화 때문에 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우리가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의 제주도 별장 이야기, 문재인 문다의 제주도 별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멜콩TV 단독 특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지켜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그 용산 대통령실 선물, 저희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말씀드렸더니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이거는 제가 살림만 놓고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제 집에 가서 늦게 휴대폰을 봤더니만 많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장 PD가 우리 멜콩TV 그 댓글 창에다가 어제 연락 주시고 당첨되신 분들 전화번호를 끝자리 4자리를 공개할 텐데요. 끝자리 5251님, 0464님, 7440님, 0533님, 3651님, 0360님, 2045님, 3621님, 5337님 등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 메시지로, 또 전화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무작위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이게 제가 이게 따로 뒀던 건데 요 손수건이 의외로 예, 많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손수건하고 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고 대통령 선물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거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한테 저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 한 권과 함께 대통령실 선물 같이 보내드리는데 그 대통령 선물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또 제가 쓴 책 한 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면은 금주 중에는 다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추석 전에 선물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밤늦게까지 문자 보내주시고 관심 보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멜콩 응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영님 아마 미국에 계시면서도 아주 이 시간이면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뭐 또 전달해 드릴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또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우리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멜콩TV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찬호 위원님 지금 밖에 계시는데 금방 들어오실 것 같고요. 이야기 보따리 특히 이제 그 문재인의 멘토 송기인 신부의 제주도 별장 소유 진실을 밝힌다라는 얘기로 해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 텐데 이 얘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부산 캐톨릭 부산 대교구까지 확인해서 했던 새로 밝혀진 팩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비롯해서 이번 주에 또 주말을 뜨겁게 달굴 이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심도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얼른 오세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따 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친인척 문재인의 친인척 관리팀장 신모 씨 어제 법원에서 기소 전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내내 뭐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밝힌 검찰의 수사 결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았더니만 여지경통이에요. 이 부분 심각하게 밝혀드리고요. 이재명이 다 했다. 이재명 드디어 9월 30일 위증교사 재판이 다 정리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빠르면은 10월 말이면은 10월의 마지막 밤 이영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 때쯤이면은 이재명 정말 1심 판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딱 죄가 인정되고 딱 잡아뗄 때는 사실 1심에서 법정 구속 실형이 보통 징역 10월에서 1년 정도 선고가 됩니다. 그 결과를 10월의 마지막 밤이면은 저희가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또 계엄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엄할 때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반국가 세력으로서 척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저리는 겁니까? 죄인이 제발 저리는 겁니까? 근거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근거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서 척결 대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5.18의 반 5.18 척결 대상이 김민석이 아닙니까? 하하, 이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온설위원님 뭐 최고의 기자님이신데요. 지금 우리 그 장 PD하고 관련 자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바로바로 모실 것 같고요. 아 이제 얼른 들어오세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시간이 될 것 같고 우리 오월님 시원한 밤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제 우리 장 PD가 저한테 긴급한 속보로 지금 저한테 준 뉴스가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 대해서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서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이 뭐 정부 측에서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유희림 방송심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면서 방심위가 지금 현재의 기울어진 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상당 부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연임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 방심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어서 뒤에 그 강찬우 위원장님이 오시면은 좀 말씀드릴 건데요. 문재인의 멘토 그리고 또 노무현의 정신적 지주 송기인 신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사 규명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을 했잖아요. 장관급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재산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했는데 재산이 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임야도 있고 심지어 농지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우리 강찬원 논설위원님이 바쁜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 좀 밝혀주실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팔이 슬쩍 보였죠? 아 그렇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열정남이셨는데 오늘은 화요일의 남자로 모셨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악수 한번 하시죠. 아유, 또. 원래 오늘 네. 9시 반에 외부에 중요한 그 미팅이 있었는데 오늘 또 멸콩TV 또 저희의 또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일정 조절하시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송긴 신부 제주도 별장 소유의 진실을 밝힌다. 좀 밝혀주시죠. 진실을 추적 중이죠. 현재까지 추적한 그런 네.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도 딴 방송 하나 출연했는데 거기서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허.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스무고개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송긴 신부의 제주도 별장, 네. 우리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네. 가장 궁금한 점 그냥 누구 걸까? 자, 그렇죠? 네, 소유란 것은 사용 수익 네. 그리고 그 관리 처분 이건데 네. 그거를 뭐 캐톨릭에서 피정 갔다는 소리는 못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면서 거기 놀러 갔다는 소리. 자,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첫 문장에서 한 20곡인데 한 18곡에까지 바로 가버리시네. 역시 그 프로라서 다릅니다.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평균적인 우리 국민의 어떤 궁금증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네. 우선 신부가 예. 그것도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 네네. 어떤 좌파 쪽 신부님 계열의 네네. 어떤 본주화에 계신 분이 음.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다. 야. 이거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 친구 중에 네. 중국에 있는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네. 제주도라는 파라다이스가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별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하와이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하와이 같은 거에 별장이 있는 신부님 네, 이게 좀 뭐예요 이상하죠.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럼 원천적인 질문. 네. 신부님이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 내려놓는 게 신부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신부님 개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네. 카톨릭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 카톨릭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저 뭐냐 당연히 당원 당규가 있듯이 그렇죠. 카톨릭은 종교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신부는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와. 그 얘기를 또 누가 한지 아십니까? 송긴 신부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자 야. 여기서 그 신동아 인터뷰 우리 PD님 띄워주세요. 네. 야 이거 조만 대장경이 아니고 송만 대장경이 그러니까 있었네. 이 송긴 신부 말이 곧 송긴 신부의 지금 재산 내역에 네. 덧치돼 버리는 거죠. 어이구야. 네. 좀 띄워주십시오, PD님. 저 신동아. 이거 준비한다고 저희가 좀 강 의원님 조금 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준비까지라기보다는 네. 자 보십시오. 아하. 자 보십시오. 자 재산이 많던데 이게 뭐냐면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네네네. 이분이 그때 뭐 하셨냐면 과거사 정리위원장. 야 이게 무서운 거였어요. 당시 과거사를 이유로 적폐청산을 노무현 적폐청산. 정부,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친일파였네, 그렇죠, 예. 친일 행적이 있었네, 예.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은 다 이제 정리 대상이 정리대상 됐는데 정리 이름이 정리잖아. 예, 정리예요. 그죠? 그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무시무시해. 예. 다만 재밌는 거는 그래서 주로 보수 쪽에 많은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자기네 쪽도 많았죠. 예, 신기나 그렇죠. 예. 뭐 정동영 그렇죠. 보니까 아버지가 일제 때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저 위원회가 굉장히 힘 있는 위원회였고 예. 위원장은 직급이 장관급이었습니다. 예. 장관급이니까 뭐냐? 예. 재산 검증, 인사 검증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걸 누가 했나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랑 한 몸이었던 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이런 데서 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당시에 예.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 네네. 노무현 정부 요직을 다 했죠. 헐.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꼬로 지금 이제 바로 당시 이제 문재인 수석과 비서실장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노무현 정부가 이 송긴 신부 그 과거사 정리위원장으로부터 재산 신고를 받아가지고 나름 검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거를 관보로 공개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재산 내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 7억 7천만 원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이 많던데라고 기자가 지금 물어봐요. 신부가 뭐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물어본 네. 거죠. 그랬더니 많아 인정해요. 근데 그리고 검찰에서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 네. 신부님 통장이 38개. 어질어질한데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네. 시민단체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만든 건데 난 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 이거야. 네. 근데 2억 원이 그 안에서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뭐 그랬는데 검찰이 전화 온 건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뭡니까? 옛날에 금융실명제 이전부터 저렇게 네. 차명으로 이름 계좌 빌려주고 뭐 이런 분이라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돈, 통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거, 자, 띄워주세요. 네. 예. 저거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게 금융실명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분들은 남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라는 게 예. 좌파단체들이고 예, 예. 그다음에 좌파단체들이라는 게 특히 7, 80년대는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 단체들 예. 뭐 이런 건데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당국의 탄압을 이제 이유로. 말이 근데 탄압이지. 그때는 그다음에 노무현 때잖아요. 아니 그때는 노무현 때인데 아마도 저 통장은 옛날부터 그 시민 오랜 송기인 신부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오랜 인연이 있던 그런 어떤 동지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YS 때 금융 실명제 하면서 다 실명화할 의무가 그때, 있었죠. 그때 실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 7, 그때 실명을 80년대는 바꿨어야지. 양보를 해서 그리고 또 그때는 누구나 참여를 하니까 예, 예. 뭐 그렇다 쳐더라도 90년대 이후에는 예.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뭐 그건 예,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이제 부동산입니다. 예, 예. 자,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억 7천만 원. 거기 보니까 부동산도 많습니다 하니까 하하. 오히려 축소 의혹을 제기해요. 저것도 너무 재밌는데 그것밖에 안 돼? 실은 더 될 텐데 라는 말이에요. 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양산 땅만 계산해도 7억 7천만 보다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뭐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예, 실거래가 그렇죠. 아니고 예. 양산 땅이라는 게 뭐냐? 양산에 내 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해.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해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 못 가진다. 그러게요. 그럼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한다는 얘기죠. 땅이 많은데 전부 교구 것이다. 이름만 내 거지 실소유주는 교구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땅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더군다나 누가 조사했느냐? 과거서 위원장 할 때 세밀하게 관계기관. 예. 관계기관이 어디 겁니까? 그때 정부가 어느 정부죠? 노무현 정부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자기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요 사람들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근혜 이명박이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명을 뒤집어 쓸 수도 없어. 네네.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땅이 많다 그런 거죠. 땅 송기인 얼마나 갖고 있나? 바로 요 노무현 정부 때 관계기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세밀하게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송기인의 재산 내역. 예. 노무현 정부 인증 꽝. 꽝. 자, 그 관보 보여주시죠. 야. 자, 자료가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번 양해해 주시고. 근데 일단 들어보니까는 지금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 네. 다 지금 차명. 차명이란 거죠. 차명. 네. 차명인 걸 아예 그냥 본인이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법, 네. 부동산 실명법에 네. 다 저촉될 수 있는 다 저촉되는 가능성이 거죠. 있는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뭐 변명이 7, 80년대에는 네. 우선 당시 사회 관행이 예. 통장이나 토지를 차명 뭐 신탁이나 계좌 그거는 그때 용인되던 때고요. 뭐 예. 그렇다지만 어쨌든 90년대 이후부터는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꿔지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중심은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보시죠. 자,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 중간에 보면은 과거사 정리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네. 그게 관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관보인데요. 저길 확대해 주시면 확대 가능합니까, PD님? 네. 네, 됐습니다. 자, 거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해주시면 송기인이라고 나옵니다. 저 변호사님 보세요. 네네네. 송기인이라고 나오죠. 예, 예. 그 송기인의 재산입니다. 자, 보면은요, 우선 밀양. 자, 본인과의 관계 본인이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인데 밀양 상당지구 송전리에 전전전전 예, 예. 밭입니다. 맞습니다. 이 밭, 네, 다 밭이고요. 이런 송전리 밀양시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땅의 용도가 뭐냐? 맨 오른쪽에 변동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주교, 그러니까 순교자, 천주교 순교자 관리 그런 토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죠? 거기는 그 순교자 관리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네, 가액 변동 없음이라고. 자, 돼 이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 알아봤더니 예, 예. 김범우라고 천주교 성인이 계세요. 네네. 순교하신 분 같은데 이분을 그래서 기리는 묘역 공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송기인 신부가 그 근처에 살기도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밀양 송기인 근처에. 신부는 은퇴 신부인데 예. 여기 살아요. 요 해당되는 예, 지역에 예, 사는데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은퇴하면 이제 은퇴 신부라고 해서 그렇죠. 그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사제관이라 거처 마련해 주고 또 신도들이 밥도 가서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용돈도 드립니다. 그래서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게 해드리는데 그 쉽게 말하면 송기인 신부는 지금 교회가 준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저 밀양이고 그래서 그렇죠. 밀양은 대강 볼 때 저것은 무엇이냐? 그 순교자 묘역 어허. 그리고 이제 송기인 신부한테 천주교 쪽에서 준 천주교 소유의 관사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는 지역이죠. 예. 자, 다음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 저것 말고 재산이 또 많습니다. 와. 저게 이제 밀양 재산이고요. 예. 네,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서류 이어집니다. 네, 두 번째 서류 보시면 자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면 이번엔 양산으로 갑니다. 양산. 양산. 네. 야. 양산으로 가면 8필지가 나와요. 8개 필지가 나오고 네네. 재산의 부동산의 형태는 답입니다. 예. 답이 없다. 다 농지네요. 그러니까 논이죠, 논. 야, 논인데, 농지네, 농지. 자, 농사 지으시나? 아니, 역시 촉이 빠르시네. 네. 자, 농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럼 그 소유 사역 내용을 봐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되어 있죠. 아, 수련원 부지로서 예, 가액 그렇게 돼 변동 있네요. 없어. 예, 쉽게 말하면 저 8개는 모두 천주교 부산교구에 수련원 땅이 수련원 부지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조금 스크롤 해주시면 그 중에 다 상동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교구 자체 사정으로 매도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대강 답이 나오죠. 이거 예. 쉽게 말하면 천주교 부산 교구 거란 얘기죠. 예. 용도도 수련원 부지로 썼다 이런 얘기죠. 그렇네요. 다만 예. 그러면 그래서 송기인 신부 말의 악의가 맞는 거예요. 예, 뭐가 일단 그 맞느냐? 부분까지는 다 맞네요. 그러니까 송기인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전부 교구 것이야. 예,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신고했어.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재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밑에 요 양산 밑으로 가보세요. 예.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하고 원상 복귀하세요. 원상 복귀해서 전체 전면 보여주시고. 자, 그러면 양산 8개 지나면 그 바로 이제 양산 끝나고 밑에 주택이 나옵니다. 주택을 그렇죠, 보세요. 주택.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토지였습니다. 양산 그렇습니다. 토지. 그다음에 저 그 밀양 토지였습니다. 밀양 토지. 자, 근데 여긴 주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주택의 주소를 읽어 보시죠, 변호사님. 네. 조금 키워주세요. 제주 북제주입니까? 네, 북제주군입니다. 북제주금 한림읍 협재리 대지 367제곱미터, 건물 106.16제곱미터. 대강 건평수 110평의 건물 자체는 30여 평. 30여 평, 예, 예. 이게 바로 이게 이 주택이 이게 뭡니까? 바로 예. 문제가 된 네, 지금 문다혜한테 넘어갔던. 문다혜 소유 제주 별장. 네, 그런데 저 때는 2007년 상황이니까 예, 송기인 소유로 송기인 소유로 나옵니다. 저기 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송기인이에요. 예, 자, 그럼 이거의 용도를 보실까요? 이제 이거의 용도 오른쪽을 보여주세요. 예. 변경 사유 보세요. 요게 또 눈에 띕니다. 어떻게 돼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피정 및 하계 수련원 장소로서 가액 변동 없음이라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3개의 용도가 나왔죠. 하나는 순교자 관리 묘역공원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천주교 부산교구의 예. 수련원 부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뭡니까? 피정이라는 거 여러분 뭐 천주교 용어인데 아시죠? 리트릿. 예, 조용한 데 리트릿. 가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렇죠. 곳이죠. 예. 뭐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기도원이고. 그렇죠. 자, 그런 건데 그럼 피정과 하계 수련회라는 표현을 보면은 저것도 저 건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종교 용도 느낌인데요. 그렇죠. 천주교 용도예요. 그렇죠. 천주교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예. 기도하는 장소.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를 여는 장소라는 그렇죠.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저기에는 위에는 천주교 부산교구라고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천주교 부산교구 피정 및 하계 수련회 장소라고 그렇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 및 소유자를 썼어야 되는데 미리- 용도만 쓰고 소유자를 빼버렸네. 저기는 위는 소유자라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밀양의 경우는 순교자 관리 묘역이기 때문에 예. 순교라는 말 자체에 이미 이제 천주교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밀양을 쳐보면 거기 이제 김범우 성지가 나오고요. 예. 그 해당 주소지 거기 인근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 주택만큼은 지금 송기인 신부 말하고 좀 악의가 안 맞아 안 맞아. 보이는 게 무슨 얘기냐. 요것도 그러면 굳이 송기인 신부의 말을 이제 대입해 보면 예. 이것도 부산 교구 거야 되겠죠. 그렇죠. 내 땅에 전부라고 했어요. 뭐 일부 예외도 있지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 몽땅 다 교구 것이야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럼 신부님은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부님은 하나님한테 본인을 바친 분이고요.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님을 믿기 때문에 저 신부님 말에 따르면 제주도 별장은 교구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주님의 것인데 아하.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는데 몇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첫째, 우선 왜 굳이 부산교구라고 쭉 쓰는 사람은 여기서는 안 썼는가? 그렇지. 1번. 2번. 그러면 저거는 천주교 신자들 공식적인 종교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네. 2013년, 2015년, 네. 2019년 그렇죠. 휴가, 전국 구상 이런 네. 용도로 거기 가서 쉬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천주교 피정과 하계 수련회 장소에 대통령이 가서 개인적인 휴가를 보낸다? 그렇네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경선이요. 전에 몇 달 동안 문다혜 저기 양이 살았어. 거기서 살았다. 살았어요. 이런 지금 보도도 물론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예. 저기를 굉장히 개인 별장 비슷하게 그렇네. 여러 차례 이용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게 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가장 큰 의문은 뭐 그런 것도 의문이지만 이겁니다. 지금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저거 부산 교구과예요. 근데 부산 교구과인데 명의만 자기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거를 송기인이 문단한테 팔았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실질 소유주가 부산 교구인데 부산 교구가 팔아야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명의상 송기인이다 보니까 편의상 송기인이 판 걸로 했다면 그 돈은 지금 부산 교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부산 교구가 송기인한테 횡령 뭐 이런 걸로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임의로 팔면은 형법상 횡령이죠. 그리고 3억 8천. 와. 그다음 둘째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재산의 가치가 3억 8천밖에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야, 제가 이게 주소를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딱 주셔가지고 제가 네. 주소를 딱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했더니만 이렇게 딱 나오네요. 네, 얼마 나옵니까? 네. 예. 이게 3억 8천이라고 했는데 인근에는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매매된 게 나오고요. 예, 네. 이게 위치가 끝내줘요. 그 뒤로 바로 바다가 있죠. 예, 뒤로 바로 바다가 있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제주 해수욕장에서 가장 잘 쳐주는 해수욕장이 협재하고 협재 해수욕장이에요. 협재 금능이 붙어 있는데 예. 제일 현지 분들도 제일 물 맑고 좋은 해수욕장 A급을 에메랄드 네. 에메랄드 맞습니다. 아, 정말. 자, 그래서 이게 송기인 신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저게 뭐냐? 저 말이 제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3억 8천이 지금 부산교구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횡령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죠. 예. 둘째, 부산교구가 사전에 동의하고 예. 액수도 그래 3억 8천 좋아. 라고 한 건지 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3억 8천을 부산교구가 동의를 안 받고 만약에 헐값에 넘겼다. 예. 그럼 이건 배임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보에 게시할 때 다른 데는 명백하게 소유를 밝혔는데 밑에는 네. 소유는 안 밝히면서 마치 피정이란 말 자체가 캐톨릭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치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천주교 시설이냐. 인양해서 은근슬쩍 묻어가게 넘어갔다는 그렇게 그런 정황이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실제로 그 별장에 쓰인 내역을 보니까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 예. 내외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간 것 같진 않아요. 예, 거기 피정 같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피정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휴가 갔다고 예. 전국 구상하러 갔다 그래요. 예. 전국 구상. 예. 그리고 저 2019년 대통령 때는 거기 명백히 휴가를 갔는데 그때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통령 휴가는 보안상 비밀.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들켰어요. 거기 가서 지내다가 나와서 제주 음식점에서 식사하다가 주민들이 어머 대통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 제주도 깜짝 휴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송기인 씨 뭐 하여간 그때 거기 제주도 별장에 머물러 나와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은 거길 찾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하. 왜 굳이 그랬을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왜냐면 그때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을 간다. 이게 뭐 송기인 신부랑 집이란 얘기가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그때 어쨌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다 드러났지만. 그렇죠. 그것도 좀 이상한데 뭐 그거야 그렇다 치고 가장 희한한 거는 문다혜 씨가 몇 달 동안 살았다는 보도인데 물론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피정과 학예 수련회를 위한 것이라면 천주교 시설인데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면 민간인이 안 되죠. 혼자서 네. 그 집을 뭐 몇 달 동안 자기 집처럼 썼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부산교구가 만약에 예. 부산교구 거고 용도가 그런데 그렇다면 부산교구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조치를 상황이 해야죠.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게 문제고요. 그거는 근데 부가적인 문제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지금 송기인 신부 말했다면 그건 부산교구 건데 그렇죠. 교구 재산을 송기인 명의로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한테 3억 8천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돈 어디 갔나? 그렇죠. 교구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는 어디에 확인하면 되느냐? 부산교구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부산교구에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밀양하고 양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시설이 있다. 이런 이거 두 번째는 왜 밀양하고 양산에 이게 송기인 이름은 송기인인데 과거에 거기가 다 논밭이고 이제 신도분들도 이제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땅을 기증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교구에 부산 교구에 기증하는데 교구가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전답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게 지금 저 관보에 기록된 시점에도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농지란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 쪽에서 편의상 설명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 재단법인이 받을 수가 없는데 신도들이 어쨌든 땅을 바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을 받나? 결국은 개인 명의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런데 뭐 그거는 저 송기인 신부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네. 여러 교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 실명법에 원래는 다 실명으로 해야 되지만 종중, 부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 바로 요거예요. 예, 예. 요거를 그래서 해가지고 부산교구에서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예. 과거에 농지를 교회가 규정받다 보니까 음. 교회가 직접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개인의 명의로 한 적이 있다. 아마 고래서 됐던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빨리 네. 그거는 정상화해야 근데 된다 그거는 아닙니까? 어쨌든 교회적인 목적으로 기증했고 또 교회 용도에 맞게 쓰였다면은 송기인 개인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는 없다고 보이고 예,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부산 교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요거죠. 아까 말한 대로 별장입니다. 요거는 지금 부산 교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정말 궁금합니다. 뭐 관계가 없, 우리랑 관계 없다. 야 그거 대박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재차 물었어. 그 부산교구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어. 소유 없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2007년에 네. 장관급으로 송기인 신부께서 임명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네. 거짓이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선의상으로는 자기 거니까 예. 자기라고 이제 신고한 거고. 신고를 했다. 그다음에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도망간 구성을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나머지는 부산 교구 거라고 했고 예. 또 하나는 순교자 묘역이라고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용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예. 소유관계도 분명한데 예. 피정과 학예수련회라는 말만 적었지 예. 부산 교군이 뭐니 이런 소유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둘째 피정이라는 용어가 천주교 용어이기는 하나 예. 갖다 붙이면 누구한테나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주교 냄새는 나는데 요게 꼭 실은 부산 교국이 아니었고 내 거라도 그냥 신고하는데 의심을 안 살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신동아에서는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어. 내 거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론에는 그렇다면 왜냐면 지금 부산 교구는 우리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천주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교구라는 거는 나라로 치면은 거의 그 독립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부가 됐는데 내가 서울 사람이어서 서울대교구에 신부가 됐다.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제가 뭐 제주도 가서 살건 어디 가서 살건 저는 서울대교구 신부예요. 아하. 이 송기인 신부는 부산교구 신부시고 아하. 또 부산의 민주화운동 대부시잖아요. 아하. 완벽한 부산 신부예요. 아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국에 어디에 재산을 갖고 있든 어허. 딱 그건 부산 교구 소유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구나. 그게 봉건제의 옛날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봉투 뭐 이런 이런 거 느낌이네요. 내가 서울 시민이라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제 서울 시민이라는 자격을 변경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송기인 신부가 지금 본질은 간단히 나온 거죠. 교구가 정리했어요. 이건 우리 재산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재산이 아니라면 송기인 신부 재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송기인 신부는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 교구 것이야. 내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합니다. 자, 그러면 교구 거라고 했는데 교구는 그 땅은 우리 거 아닙니다. 밀양하고 양산은 우리랑 관계가 있는 게 맞는데 제주도 거는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고 소유한 바도 없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교구는 교구 거 아니고 네. 또 신부님은 내 거 아니고 네. 그럼 누구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바로 저기서 변호사님이 하셔야지. 아, 지금 또 저 뭐냐 말씀 주신 분이 있습니다. 꽃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좀 이제 좀 흥이 나가지고 막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상 두드렸는데 이제 책상 안 두드리겠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손을 묶고 해야 되겠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네, 그래요? 계속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너무 이상하죠. 근데 많은 의문이 상당히 풀린 것은 우선 첫째 부산 교구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게 없어요. 아니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생긴 신부가 모든 재산이 다 교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 자,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송기인 거. 어허. 지금 부산 교육이 아니니까 진짜 그렇죠. 송기인 건가 보다가 1번이에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분이 88년도에 산 걸로 나오는데 교국이 아니고 자기가 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미 신부를 하신 지가 17년이 되었고 아하. 그때 나이로 이미 50세입니다. 야. 그런 분이 재산이 있을까요? 제주도 땅이 그때도 뭐 아주 싼 땅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 땅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때 샀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고 상속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을 송기인 신부가 산 지 불과 8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변호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소유 내지 하여간 뭐 몇 명하고 힘을 합쳐서 샀는지 본인만 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근처에 땅을 매입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주도 땅을요? 그것도 바로 그 별장 근처에. 와. 아주 근처에 지근거리에 매입한 땅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 8일 뒤에요. 불과 8일 뒤에. 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송기인 신부 개인 거라고밖에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예. 그럼 송기인 신부가 82살 되셔가지고 갑자기 그걸 파는 거죠. 어허. 근데 또 그거를 문다혜 씨한테 팔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두 데도 번째는 아니고. 그다음에 개인 거라면 더더욱 이거는 값을 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그렇죠. 건데 이걸 아주 헐값에 팔아요. 그다음 세 번째, 그럼 3억 8천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개인 재산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지금 자동차 하나하고 150만 원 갖고 있다는 사람이 네. 갑자기 3억 8천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와. 그 돈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러면 3억 8천이나 되는 돈을 지금 이미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사제관 마련해주고 용돈도 주고 밥도 다 신도들이 와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84세 되는 우리 노신부께서 3억 8천여만 원이란 돈을 받아서 네. 어디다가 쓰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만약에 3억 8천에 정말 송기인 신부가 팔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카톨릭에 귀속시켜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원래 신부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 신부님이 어떤 뭐 옛날에 어머님한테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신부님들이 돌아가실 때 미리 상속 유산을 남긴다. 이걸 다 내가 교회에 드리겠다. 이렇게 그렇죠. 만든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재산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이제 신부님은 배우자가 부인이 없고 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 자매들이 클레임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형제 자매들도 카톨릭 신도들이시기 때문에 예, 예. 그 문제가 크게 안 되지만 아주 드물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빠 건데 내가 이제 가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는 교구에다가 내 재산을 내가 숨지게 되면 상속하겠다. 내 재산을 전부 카톨릭 교단에 주겠다. 이런 유언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또는 생전에 교구에 증여해서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본다면은 저게 만약에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어떻게 개인 재산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 나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냥 지금 교구에 증여하겠다. 그러는 게 정상이죠.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팔았다면 판 돈을 증여해야지. 교구에 그렇죠. 기증해야지. 기증.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신부님들 개인적으로 우연히 갖게 된 재산은 돌아갔을 때 전부 교회에 주는 걸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3억 8천 어디다가 지금 갖고 계시는지를 송기인 신부한테 추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카톨릭 신부들의 관행이고 또 사명이죠. 네, 사명이니까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제일 이제 핵심은 부산교구가 이 땅 안 갖고 있다. 아니다. 네,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크게 이제는 또 하나의 의문이죠. 네. 직업도 없고 뭐 이것저것 하고 어디지? 이 태국 갔다가 네, 한국에 와가지고는 네. 청와대에 가서 살고 했었는데 네. 문다혜는 대출도 안 받고 네. 알로 3억 8천만 원을 네.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더군다나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택을 판 돈이라고 해서 윤건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윤건영 의원이 그랬죠. 예. 자기 자택을 팔았다고 했어. 근데 지금 부암동에 자택이 있던데. 이때 예. 그럼 뭐 자택이 두 개였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다주택자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네. 네. 하나 팔아야지. 아니 우선 팔기 이전에 네. 두 개 갖고 있었다는 자체가 딴 네. 사람도 아니고 네.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면서 네. 부동산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다 작사를 내겠다고 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딸은 정작 보니까 지금 그 논리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이분들 네.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였다는 얘기네. 네. 주택을 팔아서 제주도 별장을 샀는데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주택이 있어. 그럼 어허. 뭡니까 그럼 이게? 서울에도 주택이 그 지금 있고 보니까 보암동에. 그때 보면 부암동 자택 수세, 서대문 사무실 네. 수세, 제주도 별장 제주도에. 수세 이렇게 적어도 지금 3개의 뭐 물론 사무실이야 뭐 임대했겠지만은 지금 별장도 지금 본인이 갖고 있고 예. 지금도 다주택자 많네. 근데 제주도에다 지금도 예. 제주택자 별장에다가 네. 저 부암동 자택 갖고 있네. 그리고 네. 집을 팔아서 별장을 샀다는 사람은 왜 집이 있어요? 그러면 별장 사기 전도 집이 2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최소한.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별장은요. 그 집을 처음 마련한 88년 상황부터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93년에 집을 올렸잖아요. 그럼 그것도 송기인 신부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산 땅에 개인적으로 집을 올렸는데 땅을 살 때 들어간 돈도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93년도에 그 집 지금 좀 전에 봤지만 좋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 올리는 가격도 비용도 그렇죠. 비쌀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돈이 어디 있어? 와, 되게 신기하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쁜 마녀님이 하듯이 피정용 여름 하계 수련회용으로 해놓은 걸 왜 팔아요?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설명하려면 이거는밖에 없어요. 부산교구가 예. 피정과 하계수련의 용으로 예. 그때 구입을 했는데 뭐 송기인 명의만 빌렸다. 예. 그래서 쭉 피정과 하계수련의 용도로 써왔다. 예. 그러다가 뭐 교구가 뭐 재정이 안 좋다든지 뭐 아니면 딴 데 더 좋은 데를 예. 알아봐서 여기는 팔았다. 예.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요. 시장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 돈은 부산교구가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부산교구는 아예 거기는 우리가 소유한 바도 없고 관련도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농지도 아니고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정말 부산 대교구에서 살려고 하면은 본인들 명의로 해서 충분히 사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88년 현재에서도. 예, 네. 그때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피정과 하계수련회를 위해서 서울이라든가 바다가 없고 자연이 없는 교구도 아니고 부산이라는 교구는 밀양, 김해, 양산 등 거기다 지방 거기는 들어가면 좋은 자연 많잖아요. 예, 그럼요.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도 좋은 데 많잖아. 그럼요. 부산은 그런데 다 하면 되잖아. 예. 근데 뭐하러 물 건너 남의 교구 땅에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 교구 쪽에다가 제가 처음에 질문을 넣었을 때 거기 고위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고위 관계자가 제가 질문을 들어가서 지금 송기인 신부님이 지금 제주도에 별장이 문제가 이제 좀 갖고 계시다가 문다이한테 팔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별장이 지금 송기인 신부 개인 소유인 것이 확인됐고 근데 송기인 신부 본인이 직접 언론에 내 땅은 전부 교구 거라고 하니 지금 부산 교구가 제주도 집을 갖고 별장을 부산교구가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더니 고위 관계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 모르시냐 그랬더니 내가 뭐 전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재산 내역은 밑에 관리 간부가 안다. 관리국 간부가 안다. 그쪽에 연결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저희 부산교구가 부산교구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그런 부동산을 저희가 갖는다?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교구 책임 아주 고위 관계자분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제주도의 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는 우리 부산교구가 제주도에 지금 별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밖에 유추가 안 됩니다.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모르니까 실무자한테 우리 기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냥 제가 사적으로 이거는 오프 말씀드리면 부산교구가 부산 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갖는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뭐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이 그러더라고. 저는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교구가 도대체 제주도에 그런 걸 살 생각을 꿈에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말 모든 게 이게 보면은 그 뭐랄까 수수께끼인 별장 아닙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게 관광 명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그 별장 괴담이. 그러니까 왜냐면 위치가 이게 너무 도대체 좋아.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서류상 주인은 교구 거라 네. 그러고 교구는 우리 거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도대체 신부가 50대 신부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땅을 샀으며 예. 또 5년 뒤에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다가 나름 또 괜찮은 집을 시설로 줘. 집을 지었으며 그다음에 피정과 수련의 용도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또는 그 딸이 개인 별장 이용하듯 휴가 가고 전국 구상하고 이런 데 썼는가? 다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한 거 지금 분명히 교구 거라고 그 땅을 선언한 신부는 자기 명의로 그 땅을 바로 퇴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대통령의 딸한테 팔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구나 헐값에 팔았고 네. 그다음에 그 돈이 지금 정말 송기인 신부가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그런 노신부가 그런 거액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카톨릭 교리상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땅 그건 지금 어쨌든 자기는 부동산 못 가진다고 했으니 네. 만약에 개인 부동산을 어찌어찌해서 가졌다고 하면은 그걸 팔아갖고 주님한테 바쳐야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본인이 못 카톨릭 정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팔아가지고 돈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같은 그것- 얘기죠. 네. 그것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정관상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7년에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과거 무슨 뭐 진실과 화해의 연도 아니고 예. 과거사 정리위원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진짜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네. 뭐 그렇다면 송기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송기인 신부는 지금 만약 그렇다면 카톨릭 정관상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을 가진 분이 되고요. 네. 둘째, 언론에 거짓말한 분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두 가지 거짓말과 정관 위반, 정관 위반, 거짓말. 예. 세 번째, 그렇다면 뭐 과거에 근데 어쩌다 부득이 위반을 했다면 지금 그것을 교구에 넘겼어야 되는데 예. 넘기지 않고 문단한테 팔았어. 예. 팔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럼 돈이라도 교구에 줘야 되는데 교구에 줬느냐? 이거 봐야죠. 이게 어떤 형법상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그 조국 때 그 최강욱이 네. 본인이 그 있는 로펌에 조국의 아들이 그 인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턴 했는 것처럼 예. 해서 써서 줬고 그걸 이제 그 각종 학교에 넣어서 그거를 공립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일반 대학교는 업무방해죄로 해서 예, 기소가 네,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장관직에 관련되는 것을 제대로 네.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이게 마치 개인 내지는 다른 사람 거면서 마치 그게 캐톨릭 거인 것처럼 피정 및 하계 연수원으로 써가지고 냈다고 뭐 하면 나중에 그러겠죠. 나 부산 교구 거라고 안 했다. 이제 딱 이런 게 이제 변호사님이 보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애매하게 거예요. 일부러 썼다는 거죠. 이런 걸 법적 용어가 뭐 있죠, 이런 게. 이렇게 냄새는 풍기는데 나중에 도망은 갈 수 있게 그런 거죠. 냄새만 풍기고 도망은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독일어로 네. 에메모하고 프랑스 말로 갸우뚱. 아 그렇군요. 이제 송기인 신부가 딱 별장 살 때 지금 유머를 하고 계시면 딱 그런 유머가요. 88년, 89년. 알쏭달쏭 뭘. 아리송다리송. 네. 아리송다리송. 네. 아, 근데 참 웃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네. 참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이유인 것 그래서 같은데. 몇 가지는 가장 큰 거는 일단 왜 교구 땅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직접 문다혜 씨한테 팔았는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되는 네. 거죠. 이제는 뭐 딴 건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게 교구 거였다면 네. 교구를 추궁해야 돼요. 예. 근데 교구는 우리랑 아무 그거는 관련 없는 땅이다. 예. 소유한 적도 없다. 몰랐다. 뭐 거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한테 묻지 말라 뭐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송기인 신부만 남았습니다. 왜 언론에 그러면 다른 말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카톨릭 신부의 그런 원칙과 위치를 본다면은 그 땅은 진즉에 그 별장은 교구에 기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팔았으면 적어도 판 다음에는 확실하게 기증해야 되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땅판 돈이라도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을 하셔야지. 그렇죠. 네. 우리 CHL 말씀 우리 공감하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네. 송기인 신부가 밀양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저도 그래서 밀양과 양산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부산 교구가 예. 인정했어요. 예. 밀양하고 양산에는 저희 그 교구 관련 예.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농지다 보니까 과거에 그 농지를 신도들이 기부하시는데 저희는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받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편의상 뭐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명의를 결국 신탁한 명의를 이제 활용한 거다. 네네. 이랬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거는 예.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예. 만져내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제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우리의 핵심은 다른 거 말고 왜 제주도에 부산교구 신부님이 별장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부산교구랑 관계가 없고. 예. 그리고 또 왜 별장인데 그럼 그냥 개인 명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왜 피정과 하계 수련이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산교구한테. 그래서 부산교구 사람들이 피정이나 하계 수련을 거기로 갔냐. 그랬더니 뭐 거기서 웃더라고요. 네. 아니 이런 상황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산교구 사람들이 신도나 거기 종교 성직자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 이번에는 협재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네. 수련도 하자. 그렇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결의가 있었어야지. 네? 예. 결의가 있고 활동이 있었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활동이. 그런 거는 없고 거기서 활동한 분들은 거기를 휴가 장소로 쓴 문재인일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꿈 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제주도 별장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피정도 가고 네. 여름에 하계 휴가도 가고 네. 그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 저게 정말 부산 교구 재산이었고 네. 그래서 부산 교구 신자들이 네. 뭐 부산 앞바다도 좋지만 네. 제주 앞바다 훨씬 더 남국 느낌 나고 네. 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나니까 네. 거기 가자.
좋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여기 좀 누가 나오나? 부산 교구 신도들이 제주도까지 피정을 간다고? 개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앱으로 여기 앉아서 다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죠. 아파트는 이게 호갱노노 네. 그리고 또 이런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땅 같은 경우에는 땅야라는 앱이 있는데 그 중에 디스코라는 앱을 하면은 공공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네, 거기에 네. 지도와 이걸 딱 겹쳐가지고 어디 있는데 이 그 주택 이 별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그 바닷가에 있어서 바닷가에 있는 별장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근처 매물이 있어서 매매가 된 것은 바닷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매물이 있는데 네, 네. 그것 또한 이 부분도 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매매돼 있던 그런 그렇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로 앞에 비양도가 바로 보이는 비양도 바로 보이는 게 참 바로 너무 앞에 좋아요. 이런 요지에 있는 땅 그리고 또 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0.1%나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충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 송기인 신부님이었다는 것이 그렇죠. 충격이고 네. 그런데 그건 내 거 아니라고 하고 또 네. 부산 대교구는 그것도 우리 거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댓글이 봤어요. 그럼 내 거 하자. 그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신 분의 촌철살인 만평이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좀 부산 교구도 내 거 아니, 우리 거 아니다. 네. 송기는 명의만 내 거지 역시 내 것도 아니다. 네. 누구 건지. 네. 근데 왜 송기는 자기가 이 문다혜 씨한테 헐값에 팔았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부인데 왜 그 부동산을 가질 수 없는 분이 갖고 있다가 그것을 민간인한테 팔아서 돈을 가지셨는지. 예. 이거는 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전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별장이 생긴 원천 자금부터 최종적으로 이 별장이 문다혜 씨한테 넘어가서 지금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형식 어쨌든 서류상 소유자인 송기인 신부 일단 수중으로 간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수수께끼입니다. 예. 모두 수수께끼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일가가 아주 여러 차례 제주에 많이 나타났고 예. 그럴 때마다 저 집이 그 휴가 장소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지에 가서 인근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네. 문다혜 씨가 해외에 가기 전까지 거주를 했고 해외라는 게 언제였죠? 그러니까 해외가 2018년 7월부터 예. 2020년 5월까지 태국에 예. 있었습니다. 그 얘기 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네.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바람이 불어서 그 마당에 있는 야자수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그러면 있어요. 그 피정과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야자수가 무너지고 예. 그런 데서 피정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캐톨릭 시설이고 피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을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더더욱 부산교구 말이 맞는 거죠. 예. 부산교구가 소유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 되는 것이죠. 네. 반대로 그 밀양과 양산에는 다 나름 그 관리인들도 있고 예. 김범무 성지 그런 데는 진짜 묘역과 경원 개념으로 그렇죠. 다 깔끔하게.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그 모든 것을 봐도 밀양 양산과 제주가 명의는 똑같이 송기인 신부 것인데 예, 예. 실질적인 소유 내역과 그 관리 상황이 또 사용 용도가 너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문재인의 멘토 송기인 신부의 제주 별장 미스터리. 네. 앞으로 또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송기인 신부님 혹시 네. 우리 방송 보시고 계시다고 하면은 나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캐톨릭에 다 헌금했어. 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렇죠. 국민들 속이 좀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랬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예, 예. 3억 8천만 원 부산교구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예. 3억 8천만 원 정도면 송기인 신부의 선행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송기인 신부가 뭐 어쩐 기회에 갖고 있던 제주도 별장을 그렇죠. 예. 이제 처분해서 예. 했다. 이게 송기인 신부 연령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주택을 팔 때가 이미 84세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도 연령이 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상속 유산을 내가 어쩌다가 뭐 별장 하나 갖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에 내가 죽으면 도네이션 상속하겠다. 예. 거기도 내 유증하겠다. 예. 또는 지금 증여해도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증여하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예. 대신 문다혜 씨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이상한데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문다혜 씨가 그렇다면 이게 이거 송기인 신부 개인 거였네. 그러면 문다혜 씨가 이거 교회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건 뭐 본인의 결정이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 네. 저는 매매 계약서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네. 하면 자금 출처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럼 그래서 그 마음에 아까 말한 대로 송기인 신부가 판 것도 이상하고 헐값에 판 것도 이상하고 그 돈이 그래서 어디를 첫 교육으로 가지 않았으면 더 이상하고 근데 반대로 또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3억 8천이 나왔다는 출처를 자택을 팔았다는데 지금 자택은 있고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벌써 이제 네. 9시 59분 마칠 시간이 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강찬희 의원님 정말 바쁜 와중에 또 일부러 일정까지 변경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멸콩TV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또 몇 개월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 감사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 멸콩TV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이 금요일 날 또 매일 아침에 나오셨는데 또 강 의원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마지막 인사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강 의원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저녁 방송은 계속 그럼요. 진행되고, 예, 네, 아침 그러니까. 방송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은 이제 오늘로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너무너무 또 아쉽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뭐 저희가 아침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또 오후에 1시에 하는 방송은 계속하고 있고 저녁 7시도 8시에서 7시로 변경을 해서 좀 우리 가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뭐 화요일, 목요일 또 앞으로도 또 점심 때 1시 때 또 계속 찾아뵙고 저녁에도 또 패널로서 또 찾아뵐 것 같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네요. 우리 사모님 강찬우님 어벤져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영광입니다. 네. 멸콩TV의 멸콩 히어로즈의 팬들로 좀 계속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보내주셨던 네. 선물 제가 그중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멸콩TV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송기인 신부를 그거 아까 채팅 좀 볼 수 있나요? 송기인 신부 댁에 가가지고 와인 보관대를 만들어줬는데 네. 무슨 신부가 저렇게 술을 많이 먹는가라고 욕을 했더니 공장 도각은 2천만 원 정도인데 실가는 3천 정도 될 것 같다. 네. 술을 좋아하시고 또 와인 보관대도 만들어주셨군요. 네. 2천만 원, 3천만 원. 네. 한 분이 저렇게 그때 그 일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쓰기 힘들죠. 그렇죠. 저거 뭐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는 오늘로서 이제 아침은 종료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했던 손수건부터 해서 저희 보여드렸던 핸드크림 또 잼 등등 받으실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끝자리 0119 끝자리 5251 0464님 7440님 0533님 3651님 0360님 2045님 3621님 5537님 이따가 저희 멜콩 라이브 저희 댓글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요. 저희가 보내주신 분 또 제가 문자 보내드렸더니만 아침에 또 주소 보내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 주소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선물과 또 선물까지 다 같이 드리지 못한 분은 저의 책까지 해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 당첨되신 분들은 하고 책하고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 또 작은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고요. 댓글로 또 슈퍼챗으로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무슨 재미로 사노 했는데 그 대신에 저녁에 또는 낮에 그럼요. 더 알차고 네. 더 신선하고 더 펄펄 끓는 그런 뉴스로 아침의 아쉬움을 네, 보충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도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시간 맞추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또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그리고 슈퍼챗과 후원으로 지금 저희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또 다른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가려운 곳 팍팍 끌어들이는 그런 멸콩TV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감사의 작은 선물 또 드릴 테니까 이번 추석 선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치기 전에 우리 애국기업 환신골드 광고 듣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